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연립방정식의 활용이네요. 활용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일단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지 문제이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식을 세워서 어떻게 답을 구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빨간 아빠와 함께 우리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어떤 순서로 푸나요? 활용 문제는요, 항상 푸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4단계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미지수 정하자. 이게 처음 시작인 거죠. 자,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미지수를 하나를 x, 하나를 y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무엇을 x, 무엇을 y로 정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2단계입니다. 미지수를 정했다면 그 다음에 식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무슨 식이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연립방정식이 나와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2단계 연립방정식 세우기. 자, 3단계 갑니다. 자, 식을 세웠다면 당연히 연립방정식을 뭐 해야 될까요? 연립방정식 풀기가 나와야 되겠죠. 연립방정식을 풉시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 연립방정식을 풀면 xy 값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xy가 답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4단계 해 구하기. 다른 말로 하면 뭐 검토하기, 뭐 이렇게 우리가 답을 4단계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4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몇 단계가 될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2단계가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세우지 못하면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진행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2단계 연립방정식 세우기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동현이와 엄마의 나이의 차는 30살이고요. 엄마의 나이는 동현이의 나이의 4배보다 3살이 많다. 이때 엄마의 나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2명입니다. 누구랑 누가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동현이와 엄마가 있죠. 이 두 사람의 뭐에 관련된 겁니까? 나이에 관련된 거죠. 잘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2개가 있네요. 두 사람의 나이의 차가 몇 살? 30살. 두 번째, 엄마의 나이와 동현이 나이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 있네요. 두 가지 조건 보이시나요? 이때 뭘 구하래요? 엄마의 나이만 구하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 나이도 필요할까요? 동현이 나이도 필요하겠죠? 자, 우리 아까 말했던 4단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1단계 미지수 정하기. 자, 우리는 일단 동현이의 나이와 엄마의 나이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동현이의 나이를 뭐라고? X라고. 그 다음에 엄마의 나이를 뭐라고? Y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단계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건이 2개입니다. 첫 번째, 동현이와 엄마의 나이의 차가 30살이다. 차라는 말이 뭐예요? 차라고 하는 것은 큰 수에서요, 작은 수를 뺀 값을 우리는 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큰 수는 엄마의 나이야, 동현이의 나이야? 엄마의 나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나이에서 동현이 나이를 뺀 값이 얼마다? 30이다라는 거. 두 번째, 엄마의 나이가 뭐라고요? Y죠. 엄마의 나이는 동현이의 나이가 뭐죠? X. X의 4배, 4를 곱한 것보다도 3살이 많다. 됐습니까? 엄마의 나이는 동현이의 나이를 4배 한 것보다 3살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장을 식으로 표현할 수 없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겠죠? 자, 위에 식을 1번, 밑에 식을 2번 가겠습니다. 자, 식을 세웠다면 이제 식을 풀어야 되겠죠? 잘 보시면 이거 가감법을 쓰는 게 좋아요? 대입법을 쓰는 게 좋아요? 대입법. 그쵸? 왜? 2번 식이 y는 x에 관한 식이니까. 자, 우리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2번 식을 1번 식에 대입할게요. y 대신에 4x 더하기 3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빼기 x는 30 되겠죠. 계산할게요.
4x에서 x를 뺄까요? 얼마죠? 3x가 될 것이고요. 3을 이항합니다. 그러면 30 빼기 3 얼마입니까? 27 되겠죠? 3x가 27이네요. 그렇다면 x는 얼마가 된다? 3, 9는 27. 그쵸? 왜 이럴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x가 얼마다? 9가 된다는 사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x 구했다면 이제 y만 구하면 되겠죠? y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를 대입합니다. 1번 또는 2번. 1번에 대입할까요? 그러면 y 빼기 x 9가 30입니다. y에서 9를 뺐더니 30이야. 그 말은 y가 얼마면 39면 되겠구나. 따라서 x가 얼마요? 9요. y가 얼마요? 39요.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었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 해 구하기 또는 검토하기 그랬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어요? 엄마의 나이죠. 따라서 엄마의 나이는 바로 y니까 몇 살이다? 39살이다. 39살. 이렇게 우리는 정답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미지수를 정하고요. 연립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마지막 답 구하시는 단계, 이 4단계를 이용하시면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연립방정식 활용해서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 이 세 개의 단어만 들어도 많은 친구들이 머리를 쥐어짭니다. 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우리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관계식 하나만 알려드립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거 하나 정도는 기억합시다.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줄여서 우리는 거속시라고 합니다. 거미의 속은 시커멓다. 참 속이 시원하구만. 거미 속이 시커멓다. 참 속이 시원하구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 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속력, 시간 다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식 기억하신 상태에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가 있는데요. 지훈이는 집에서 4km 떨어진 도서관을 가는데 시속 3km로 걷다가 시속 6km로 뛰어서 1시간 만에 도착하였다. 지훈이가 걸어간 거리를 구해라.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지훈이죠. 자, 그 다음 여러가지 숫자가 등장하는데 과연 이 숫자들이 거리인지 속력인지 시간인지를 한번 써볼게요. 일단 4km 거리입니까? 속력입니까? 시간입니까? 거리죠. 자, 그 다음에 시속 3km. 시속 3km니까 3은 무엇일까요? 속력입니다. 자, 시속 6km 마찬가지 무엇일까요? 속력입니다. 1시간 만에 이건 무엇일까요? 시간이죠. 따라서 잘 보시면 이 문제 속에는 거리가 하나, 그 다음에 속력이 2개, 그리고 시간이 하나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속력을 잘 보시면 하나는 어떤 속력이에요? 걸어간 속력이죠. 하나는 어떤 속력이에요? 뛰어간 속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훈이는 걸어간 구간도 있고 뛰어간 구간도 있구나라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지훈이가 걸어간 거리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풀게요. 자, 미지수 XY 정하기. 자, 걸어간 거리가 궁금하니까 걸어간 거리를 X로 놓고 뛰어간 거리를 뭘로 놓을까요? Y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리, 속력, 시간 문제를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풀기에 쉽게 편리하게 푸는 방법은 바로 표를 그리는 겁니다. 표. 지금부터 제가 표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표.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표를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자, 마지막 하나 표를 또 더 그리기 위해서 선을 하나 더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갈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쓸 거냐? 제일 위에다가 거리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에 시간 이렇게 우리는 표를 만듭니다. 거속시.
잘 보시면 걸어간 거리가 무엇입니까? x니까 여기다 채우면 돼. x. 뛰어간 거리가 무엇입니까? y니까 y.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속력을 채울게요. x는 뭐예요? 걸어간 거리입니다. 걸어갈 때 속력이 얼마였습니까? 3. 자, 뛰어간 거리가 y. 뛰어갈 때 속력은 얼마였습니까? 6. 그래서 속력 채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뭐예요? 걸어갔다가 뛰어갈 때 총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때 걸린 시간과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제가 처음에 공식 하나 알려드렸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을 한번 구해볼까요? 시간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속력이 없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속력이 없어지죠? 양변을 속력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즉, 이걸 속력으로 나누고 이걸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은 결국 거리 나누기 속력. 거리가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면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잘 보시면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거리 나누기 속력이니까 거리 나누기 속력, 거리 나누기 속력이니까 x 나누기 3, y 나누기 6. 이게 바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다시 한번 표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표를 만들어서 거리에다가 xy 쓰고 속력에다가 문제에 주어진 3, 6을 쓴 다음에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 거리 나누기 속력해서 구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제 우리는 식을 세울게요. 자, 어떻게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우겠습니다. 첫 번째, 지훈이는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졌어요? 4km 떨어졌는데 이 4km를 걸어서도 가고 뛰어서도 갔으니까 첫 번째는 거리에서 x 더하기 y가 얼마다? 4다. 이런 식 세울 수 있겠죠. 걸어간 거리와 뛰어가는 거리를 합하면 바로 총거리 4가 나온다. 두 번째, 여기 시간 있네요. 총 걸린 시간이 1시간이죠. 걸어갈 때 걸린 시간은 3분의 x시간. 뛰어갈 때 걸린 시간은 6분의 y시간. 이걸 더했더니 얼마? 1이다 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거리에 관한 식 하나, 시간에 관한 식 하나를 세웠기 때문에 이걸 1번식, 이걸 2번식 할게요. 자, 이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게요. 잘 보시면 1번식은 좀 괜찮은데 2번식이 문제입니다. 왜 문제입니까? 분수가 있어요. 분수가 있다면 이 분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없애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2번식에 6을 곱할게요. 자, 2번식에 6을 곱하면 3분의 x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됩니까? 2x가 되죠. 6분의 y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되죠? y가 되죠. 1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이 식을 제가 3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번식과 3번식을 잘 볼게요. 자, x 더하기 y는 4, 2x 더하기 y는 6입니다. x를 없앨까요? y를 없앨까요? y를 없애면 좋죠. 자, 더하면 없어집니까? 빼면 없어집니까? 빼야 되겠죠. 왜? y도 플러스, y도 플러스. 오케이? 그래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뺄게요. 자, 3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2x에서 x를 뺍니다. x만 남죠? 자, y에서 y 빼면 없어지고요. 6에서 4 빼면 얼마? 2가 됩니다. 자, x가 2입니다. y 바로 구할까요? x가 2니까 2 더하기 y가 4입니다. 그러면 y 또한 얼마가 됩니까? 2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마지막 우리는 4단계 해를 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걸어간 거리죠. 그래서 우리는 걸어간 거리는 x니까 얼마가 되고 2km가 되고 뛰어간 거리는 y니까 y 얼마가 된다? 2km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보시다시피 이 문제에서 뭘 이용했습니까? 제가 표를 이용했죠. 하지만 표를 이용한 경우도 있고요. 그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표나 그림을 이용하면 연립방정식에서 식을 세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